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지금 이 변화들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의 진짜 리더 문재인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러 하겠습니다. 예, 가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불러볼수록 좋은 이름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또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더민주라는 약칭도 참 좋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민주주의를 꿈꾸는 우리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한다는 가치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가치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또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질 뿐입니다. 드디어는 더 이상 성장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사회 통합도 불가능해집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답입니다. 우리 당이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권 경제, 재벌 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이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정권 교체 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단결해야 합니다. 더더욱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집권 세력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야권의 분열입니다. 우리 당과 호남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 함께 뭉쳐야 합니다. 단합과 통합의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당을 꿋꿋하게 지켜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온라인 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동지들 모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해 준 우리 최민희 의원님 저기 계시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주도해 주신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님, 또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 홍종학 디지털 소통본부 본부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시스템을 오픈하자마자 단 이틀 만에 4만 명이 넘는 온라인 당원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탈당 등으로 어수선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당으로서는, 또 저로서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10만 양병이 되어 주십시오. 20만, 40만으로 온라인 당원을 배가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를 바닥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당의 미래이고 우리 당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당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해 주셨습니다. 정의의 아이콘 표창원 교수, 벤처신화 김병관 웹제너장, 동북아 통일외교의 전설 이수혁 대사, 새로운 정치의 특별한 디자이너 김빈, 동북아 경제통상 전문가 오기형 변호사, 출신, 학벌, 성별의 차별의 벽을 넘어선 양향자 상무, 국가재정 전문가 김정우 교수, 원칙을 지키는 합리적 보수 박이성 부장판사님, 안보 통일 전문가 하정렬 장군, 경제혁신 전도사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님, 이렇게 우리 당이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지금껏 우리 당에도 또 기존 정치권에도 매우 드문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박사님을 선거사령탑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재 영입은 계속됩니다. 우리 당 내부의 훌륭한 인재들과 새롭게 영입된 분들이 함께 손잡고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기필코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낡은 경제 세력과 새 경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낡은 기득권 정치와 미래 정치의 대결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젊고 유능한 새로운 정당, 미래정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당은 낡은 이념 정치나 지역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 그리고 인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길이라도 당원과 국민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더딘 걸음이라도 오직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다. 함께 손 꼭 잡고 승리의 역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바로 오래 기다릴 거 없이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할 텐데요. 살림살이는 계속 팍팍해지는데 이상하게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은 점점 더 많이 요구하죠. 네, 뭔가 좀, 그리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되게 많이 하면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를 챙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실 텐데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오히려 진짜 가치로, 진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쥐는 쥐가 잡으면 안 되겠죠? 네. 쥐는 고양이가 잡는다. 김정호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그럼 이거 아시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언제 제일 어려웠죠? IMF 때 아니에요? 지금도 더 어렵죠? 한번 보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998년 IMF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재정적자 24조 9천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보시자고요. 98년에 적자 24조 원, 아까 말씀드렸죠. MB 정부 때 2009년 적자 43조 원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작년에 적자 아직 시간이 좀 안 돼서 추정치에 46조 원이에요. 아니 지금 재정적자가 IMF 시대에 거의 2배에 가까워요.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는 경제 좋다,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실은 어쩌면 우리는 재정위기 폭탄 위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빚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간단하죠. 돈 많이 벌어오면 되죠. 아니면 그죠? 씀씀이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맞아요. 한번 보시죠. 먼저 벌이 볼까요? 정부는 돈을 어떻게 벌죠? 국민한테 세금으로 벌어요. 그러면 그 세금 많이 벌려고 했냐고요? 한번 보실게요. MB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췄어요. 네. 근데 세금 낮춰주면 국민 좋죠. 근데 세금 낮춰주더라도 우리 서민들 세금부터 먼저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좀 뭔가 하려고 해요. 뭐 했죠? 담배값, 소주값 인상했어요. 담배값 인상할 때 얼마 늘리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당초에 예상할 때 2조 8천억 원 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 보니까 예상보다 8천억 원 더 거쳤어요. 좀 짭짤했죠. 박근혜 정부 재미 좀 봤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담배 누가 많이 피워요? 부자들이 많이 피워요? 우리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이 많이 피잖아요. 세금 더 많이 거두려면 부자들 거 먼저 걷어야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거 먼저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죠? 연말정산. 우리 봉급쟁이 애간장 타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당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증세는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서민은 증세는 있다고 믿고 또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 세금 좀 더 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측면 봤으니까 씀씀이 측면 봐야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허리띠 졸라 매야 돼요. 그런데 허리띠는 졸라 매기는커녕 지금 있는 돈 펑펑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쓰나 볼까요? 국고보조금 누수액이 2013년도 한 해만 해도 1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도 많아서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한국형 전투기 한다고 해서 18조 원 쓰고 있는데 그거 유명무실해졌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 날려버렸어요. 자원회계 한다고 40조 투자해놓고 5조만 해소해버렸어요. 35조 날려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력 안에 기름이 흐르는데 그 기름을 살살 빼먹는 사람 뭐로 처벌하죠? 특수절도죄로 처벌해요. 그러면 세금 걷어다가 세금 쓰는 사람들 살살 빼먹으면 뭐라고 처벌해야 되죠? 저 같으면 국고 특수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금 저렇게 아무렇게 쓰고 하는 사람 처벌받았다는 얘기? 책임진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었어요. 그거 우리 서민들은 어때요? 4만 원짜리 딱지, 자동차 신호 위반 딱지 안 내면 바로 자동차 압류 신고 들어오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쓰는 거 파헤치고 잘 쓰게 하도록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한번 봐야죠. 그러면 그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누군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거기서 재정, 국고, 예산 업무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있던데 기획재정부 국고국이란데요. 거기는요, 국고국은 나라 곳간직이에요. 나라의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세금 거치고 쓰이는 거 보이면 그 중에 어디서 구멍이 있는지, 어떤 쥐가 와서 세금 갉아먹는지,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거 제가 알아요. 그거 제가 한번 거쳐볼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되려고 하는데요, 진짜 고양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같아요? 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 고양이처럼 뭐 하나 만들어냈어요. 국가재정 V3라고 하는데요. 이거 안철수 의원 만드신 컴퓨터 바이러스 막는 백신 있죠. 거기에서 좀 따왔어요. 제가 좀 미안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제가 안철수 의원보다 나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 만든 것처럼 백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국가재정 시스템에 쥐가 끌지 않도록 백신을 탁 투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세금을 공정하게 해서 공평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고 도시하고 농촌이 같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사회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국가 재정이 운영돼야 돼요. 그리고 재정을 운영할 때 단순한 숫자, 통계만 보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면 안 돼요. 거기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운영해야 돼요. 봐요. 안철수 의원은 백신 하나잖아요. 저는 3개예요. 그죠? V가 3개.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이런 거 국가재정 백신 V3 하려면요, 재정민주주의 하면 돼요. 재정민주주의 어려우시다고요? 안 어려워요. 정치에도 민주주의 하잖아요. 국가 운영하는데 민주주의 하면요, 나라 살림 운영하는데도 민주주의 해야죠. 민주주의 어떤 거죠? 국민을 위한 재정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3 중에 첫 번째, 백신,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부가 쓰는 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견제하도록 하면 돼요. 지금 세금 거둘 때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걷고 있어요. 근데 그거 쓰는 거 예산서에 따라서 그냥 써요. 예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업 명칭 들어가 있고요, 사업 목적 들어가 있고, 금액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돈을 얼마 보내고 지역 간에 차등을 주는 거, 그리고 누가 추진하는지 그거 국회에서 관여 안 해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거 재정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국회에서 감시하고 지도해야 돼요. 그런 게 미국, 영국, 독일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소위 말하는 지출 승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국회에서 재정 집행까지
방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관료들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부 결산 보고서 제출해요. 그거 1년에 한 번 제출하는데요. 1년에 2번, 최소한 2번은 제출하도록 해야 돼요. 결산 돈을 얼마 쓰고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그거 빨리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고요.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돼요. 지금 민간은요. 1년에 4번 경영실적 보고서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삼성 경영실적 4, 4분기 얼마인지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4, 4분기 경영실적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민간은 하는데 왜 정부는 못해요? 한번 바꿔봐야죠. 해봐야죠. 그리고 월별 재정지출 보고서 한 달에 얼마 썼는지 그거 국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회에서 금년도에 사업에 얼마 썼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편성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금년도 사업 추진 사항은 알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상시적으로 회계감사 도입해야 돼요. 국회에서 매달 경제운영 실적 보고서 받으면요. 그거 보고 위법사항 있으면 감사원한테 회계감사 요구해야 돼요. 또 뭐가 있죠?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는 거 정부에 있어요. 그거 정부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는 거요. 도둑한테 도둑을 신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 국회에서 운영해야 돼요. 그죠? 국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민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해서 감시체제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V3 중에 2번째 한번 할게요. 공평한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넘어가네요. 자, 저 고향 철원이에요. 고향 철원 지금 보시면 38선 이북입니다. 6.25 전쟁제는 북한이었어요. 수복이 돼서 제 고향 가보면요.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는 줄 아세요? 길을 뚫어놓으면 만약에 전쟁 나서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 철원 거쳐서 서울까지 쉽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길이 없고 비포장 들어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길이 좀 뚫렸어요. 그래도 포장은 됐어요. 그런데 그 길로 철원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게 아니라요. 서울 사람들이 철원으로 가요. 아니죠? 말 잘못했죠? 철원 사람들이 서울로 오죠. 이거 제가 자란 그 시장인데요. 여기 건물은 번듯하잖아요. 2층에 돔도 돼 있죠. 근데 2층에 보면 상가는 없고요. 상인은 없고요.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것도 비었어요. 빈집이 많아요. 거기에 여기 밤 7시면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거기 사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어둠의 도시라고 해요. 아니, 철원 사람들 세금 안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지역균형 발전 예산 제대로 썼으면, 아껴서 제대로 썼으면, 골고루 다양하게 썼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의 가치, 자꾸 숫자로만, 통계로만 재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가치, 그거를 위한 재정을 해야 돼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아시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문화가 살아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또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세터민, 다문화 가정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재정이 돼야 돼요. 그게 더불어 사는,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정치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정치란 어떤 걸까? 국가다운 국가에서, 지역다운 지역에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정치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정치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V3 괜찮은 프로그래밍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 국민이 이 V3를 깔아야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최근에 참 눈물의 그 입당 선언문 발표하셔가지고 이 앞에 이분도 그렇고 뒤에 이분도 그렇고 눈물 선언으로 되게 유명하신데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양향자 상무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엑스표에서라 그랬죠.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제가 사실 2박 3일간 갇혀 있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간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이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는 2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 5월 6일이. 근데 오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 같으면 니 뭐하고 다니노? 이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밥은 먹고 다니나? 그래서 오늘 굶었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네이키 토킹 들어보셨나요? 제가 삼성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삼성에 있을 때 개발이 이렇게 굉장히 바빠지면 매일 뭐 일주일 2주고 이렇게 밤을 샙니다. 그러면 어머님의 그 말씀의 수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퇴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릇 닦는 소리가 쾅쾅 나세요. 그래서 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 집에 식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확 날라오는데 행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 손을 붙들고 그날은 회사를 못 갑니다. 손을 붙들고 대중목욕탕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물속에서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 사고 나셔서 이제 손이 별로 많이 불편하신데 주물러 드리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곤 합니다. 그게 탕속 대화법입니다. 네이키 토킹, 알몸 대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입당식을 하고 다음날 이제 회사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근데 보통 때처럼 5시에 나서서 5시 반 이전에 회사를 갔는데 언제나처럼 회사는 그때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1일자로. 그렇지만 제가 13일 날 본부도 당당하게 가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갔더니 우리 여자 엔지니어분들, 여사분들께서 다 알아봅니다. 335 제가 사우나 들어있는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탕속 대화를 했습니다. 네이키 토킹인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같이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근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여자는 뭐가 더 있습니까? 철이죠. 절묘하게 원소기호도 철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좀 더 자식에게 가슴 아프고 부모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들은 평생 철없이 지내죠. 그래서 우리 여성이, 철든 여성이 남성을 함께 품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철을 못 갖고 태어났습니다. 언제 철이 들었냐면 45살이 되어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45살에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거든요. 저희 5명의 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47살에, 그것도 제가 47에, 참 묘하죠. 47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47살에 제가 이모이 됐습니다. 제가 17살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면 77세, 그죠? 77세인데 행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2년이 지나서 다시 제가 또 새로운 인생의 판을 바꿨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를 보니까 77세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근데 제가 45세 철이 든 이유가 어머니가 구순의 노부모를 모시면서 두 분 다 치매가 걸리셨어요. 치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 45세 30년 동안 치매 노인 두 분을 다 무릎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5, 제가 지금 올해 50입니다. 지천명인데 5년 전에 저는 이제야 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젊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이렇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 저를 만난 분도 사실은 제가 독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네, 독합니다 좀.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저 집구석은 제대로 관리가 없어. 저 남편이 좀 이상해. 뭐 부부 사이가 의심스러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를 2번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2번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저런 미친 게 있나 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저희 남편에서 내 편으로 오더니 이제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임원되고 나서 꿈을 이루어졌어요. 무슨 꿈? 기간제 백수. 근데 제가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부부 백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 백수를 살려주셔야 돼요. 네. 네. 저는 반도체 30년 동안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하고 우리 여성하고 참 맞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여성의 사람의 어떤 생명의 주의하고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를 하려면요 정말 오케스트라 같은 그야말로 많은 머티리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람, 패키지 온갖 게 오케스트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사소한 실수가 있어도 이게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수억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0세부터 죽을 때까지가 있는데 어느 한 부분 구멍이 나면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절박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 30년을 뒤로 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티 없는 친구들. 제가 매일 점심 때 티를 냅니다. 티는 커피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선임 하나가 뒤통수가 이상합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어려운 마음이 뒤통수부터 저한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선님, 우리 오늘 티내는 시간 이선님을 할게. 같이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친정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애를 봐주시는데 허구한 날 집 나가시고 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집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니? 현관방 있고 안방, 방이 3개라고 합니다. 애가 하나니까요. 근데 어머니 방 어디 쓰셔? 현관방 쓰신대요. 왜? 사위도 어렵고 내 집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 현관방을 쓰는데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방 바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못 바꾼다고. 바꿔. 짐 그대로 놔두고 바꿔 그냥. 그래서 두 부부가 현관방을 쓰고 어머니한테 내드렸습니다. 다음날부터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친구가 오면 차라도 한 잔 주고 싶은데 이놈의 집이 내 집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저 아이 보고 그냥 현관방에서 하는 우리 속된말로 얘기하는 식모죠,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나 위에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있습니다. 어린이집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명에 30명? 정말 피가 터집니다. 들어가려면. 그나마도요. 너무너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그때가 시간이 8시인데 6시 애들 다 갔을 거라고. 우리 애만 지금 이제나 저제나 엄마 올까 기다리는 것 그냥 들린대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먼 데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 여성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세월들이 내가 겪어온 그 세월들을 이 친구들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대표 멘토 생활을 했습니다. 기업에 있으면서 대표 멘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멘토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저는 슬픈 내용만 올라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취업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메일 써주는데 한 사람당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옵니다, 저도.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또 나가서 우리 청년들, 우리 여성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입당을 결심한 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반도체 생활이지만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지천명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졌던 저의 경험은 이제 갓 꽃을 피우고 있는 우리 여성들, 청년들에게 나누어지고 50부터 시작되는 제 삶은 같이 가는 우리 50대, 60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지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유엔의 자료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빨간 점이 지금 있죠? 네,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인구를 나타냅니다. 보시죠. 일본의 경우입니다. 자, 이게 큰 동그라미가 중국이고요. 아시아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미국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영유아 비율이고 이쪽으로 하면 노인 비율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일본이 가장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 정도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배 정도 되더라고요. 영유아 비율, 0~4세 비율과 65세 이상 이렇게 어른들 비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네.
2013년 12월 5일 날 제가 임원이 됐다고 여상 출신 첫 상무 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나오죠. 여기 기자님들 계시죠? 여상, 고졸, 아니죠. 고졸, 여성, 호남, 삼박자 갖춘 삼성의 첫 임원. 네. 거기에 회사에서는 영구직까지 더 붙여주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1월 12일 어떻습니까? 고졸, 여성, 호남, 입당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슬픕니다. 이게 왜 저 같은 사람이 이슈가 돼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이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저는 온전히 저일 뿐입니다. 저의 뒤에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펙은 결과가 아니라 자부심이라야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연구원 보조로 들어왔는데 어떤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자 리스트를 내요. 그러면 어떤 보상도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항상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개발자 명단에 없는데 그걸 문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가슴은 아팠죠. 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겨우 사내대학을 나오니까 그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사를 받으니 이제는 진정한 연구원으로 쳐줍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왔지만 우리 실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회사에 갈 때 임신하면 위험하죠? 언제 임신합니까, 우리? 승진 바로 해서 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합니다. 승진하고 바로. 그죠? 그리고 계획 임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받쳐주는 모성보호제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OT도 못해요. 오버타임. 그러면 성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불이익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는 낳아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아이 낳는 이 시간과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지, 그러다 실패하면 또 누락됩니다. 저희가 대리가 4년이고 그 아래 사원이 4년인데 1, 2년 차에 낳아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선임 되면 딱 낳아야 되고 책임 되면 딱 낳아야 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왜 아이 낳는 것을 회사와 동료하고 남편과 가족이 아닌 회사와 동료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아이를 갖는데 편안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 딸을, 지금은 25살 대학원생입니다만, 태어났을 때 저는 2달 휴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모 방송에서 제가 하루 전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루 전날도 그것도 밤 10시까지 하고 왔습니다. 금요일이었거든요. 의사가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그걸 월요일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회사를 나갔죠. 애가 나오든가 내가 나가든가.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날 혼자 가서, 남편 미안합니다, 혼자 가서 났어요. 남편을 보내놓고 모든 사모들 벽을 굽고 있는 사이에 저는 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낳고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우리 아이를 그래서 0세에서 4세까지 만 4살까지 저도 부산에다가 아이를 떼놨습니다. 딸내미를. 2달 채 못 된 아이를 거기다 놓고 오는데 상상이 되세요? 미칠 뻔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울려고 합니다만 안 울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합니다. 말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 아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가 바꿔주십니다. 왜? 이 소리도 듣고 싶어요. 상상되시죠?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다 갑자기 엄마 이러면 엄마 엄마 아빠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슴앓이 세월을 4년을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같이 사시죠. 우리 어머니 대답하십니다. 아들 낳으면 올라갈게. 그래서 책을 14권을 독파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올라오셨고 1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살고 있고요. 옆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같이 17년을 살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잠시 서울에 갔다가 저 강남맘입니다. 그래서 올해 둘째는 시험을 봤고요.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아이가 우리 여사원들 얘기합니다. 엄마 소리가 어디선가 내 아이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 20살짜리 아들인데 방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인제 삼성의 이모니까 좀 부자로 살아요. 흑수저 아닙니다. 제가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 은수저쯤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흑수저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아이가 있는데 방에 잘 때마다 남편은 못 듣습니다. 그게 부성과 모성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엄마 하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마구 뛰어옵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뭐 소리 안 났는데. 못 듣습니다. 저만 듣습니다. 가서 보면 무서운 꿈을 꾸고 떨고 있습니다. 세월호 그 꿈을 꿨더라고요. 물에 잠기는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자주 꿉니다. 얼마나 트라우마입니까? 같은 나이입니다. 지금 시험 봤죠, 그죠?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잠이 들 때까지 등도 긁어주고 귀도 파주고 손도 마사지 해주고 머리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재우고 5시가 되면 회사로 갑니다.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양양자 고졸 아니다, 사기다. 양양자 있을 건 다 있네. 스펙 대박. 뭐 별 기사가 다 있더라고요. 네, 공부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저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신상조사에 엄마가 고졸로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아들 가끔 그럽니다. 엄마 나도 지금 취업해서 일하고 엄마처럼 그렇게 될까? 너는 안 돼. 우리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그렇지만 고졸로 출발을 하더라도 대졸로 출발을 하더라도 호남에서 저처럼 호남에 고인돌 아시죠? 공부하신 분 다 알잖아요. 화순의 고인돌. 거기서부터 1시간 더 가는 거리에 저희 집 있습니다. 거기서 온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왜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제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했던 멘토의 1000배, 10,000배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정말 보십시오. 네. 저의 입당서 중에 없는 길을 만들면서 정말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은 이제 저로 끝내고 싶습니다. 정치가 우리 청년들의 선배가 돼줘야 되고요. 정치가 우리 선배들의
우리 청년들의 정말 좋은 동료가 돼줘야 되고, 정치가 정말로 우리 정부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돼 주어야 됩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길을 온다고 했을 때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전날 사표 냈습니다. 오후 5시쯤에 퇴임서를 탁 내고 쫙 던지고 돌아서는 그 길이 제가 정말 꿈꾸던 퇴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당을 한다고 했더니 주위에서 말립니다. 거기 진흙탕이야. 거기 악의 축이야. 악의 근원이야. 더러워. 가지마.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오늘도 그럽니다. 물릴 수 없냐? 제발 하지 마. 무슨 영광 볼 거라고. 미쳤니?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작은 소망, 제가 하고자 하는 큰 것과 플러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 어머니, 가장 큰 효도는 몸을 닫고 그 모든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입니다. 그건 저의 작은 꿈이지만 어머니한테는 큰 보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떨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작은 설레임과 자신감으로 조금씩 여러분과 더불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